동영상 사이트에서 늘 재생순위 상위권을 차지하는 건 음식 방송입니다. 일명 먹방. 이 먹방이 해외에서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먹방을 그대로 검색해도 음식을 먹는 영상이 나올 정도인데요. 특히 한국의 먹방이 인기를 끌면서 K푸드는 외국인들에게 더 많이 노출됐죠. 이렇게 한류 열풍은 한국의 음악, 드라마뿐만 아니라 음식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한류가 된 한식. 현재 세계 속 K푸드의 위상은 어느 정도일까요? 세계 각지의 사람들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미국. 패션, 문화, 산업 등 세계 최신 트렌드가 이곳에서 생겨나죠. 그 중에서도 세계 각국에서 진출한 다양한 음식들이 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죠. 특히 뉴욕은 음식 문화의 중심지로 많은 인파가 몰리는 도시 중 하나인데요. 최근 뉴욕 타임스퀘어 한복판에 낯익은 한국 음식이 광고에 등장했습니다. 김치 광고를 본 미국인들은 건강한 음식, 슬로우 푸드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국 김치가 건강식이라는 인식이 커지며 집에서 직접 김치를 담가 먹는 외국인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김치는 면역력에 좋은 발효식품으로 글로벌 이슈가 되며 떠올랐는데요. 이렇게 우리나라 김치는 글로벌 시장에서 그 영역을 당당히 넓혀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라브레에 위치하고 있는 한 레스토랑. 이곳에서 9년째 운영 중이라는데요. 손님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 한 음식에 있다고 합니다. 레스토랑 매니저도 극찬하는 음식은 대체 어떤 걸까요? 주방에선 요리를 준비합니다. 먼저 고기와 밥을 함께 볶은 다음 어떤 재료를 하나 첨가하는데요. 아하, 김치입니다. 이 레스토랑의 인기 메뉴, 김치볶음밥이었군요. 미국 중심가에서 김치볶음밥이 가장 인기 있는 메뉴라는 사실이 그저 놀랍기만 한데요. 이곳 셰프에게 한국 친구가 우연히 김치볶음밥 만드는 법을 알려주며 메뉴로 정착되었다고 합니다. 직접 담근 김치로 만든 볶음밥에 반숙까지 올렸으니 맛이 없을 수가 없겠는데요. 한국인에게 익숙한 김치볶음밥이지만 외국인들에겐 그 맛이 생소할 텐데 과연 어떨까요? 김치를 전문으로 하는 한국의 한 업체는 1987년 포장김치를 개발해서 35년째 미국에 김치를 수출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미국인들의 김치 선호도가 높아지며 수출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수출액으로 따지면 2017년 400만 달러에서 2021년 1617만 달러로 5년 사이 4배를 훌쩍 뛰어넘었는데요. 현재 미국의 김치 시장 규모는 매년 2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김치를 알리기 위한 움직임이 다방면으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11월 22일 김치의 날을 제정한 곳은 4개 주이며 다른 주들도 계획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김치의 날이 열린 버지니아주를 찾았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선 지난 2월에 김치의 날을 제정한 후 이번이 2번째 축제라고 합니다. 특히 김치의 날 제정에 힘쓴 마크 킴 씨는 버지니아주에서 축제를 열게 되어 그 감회가 남다르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김치를 알리는 것에서 나아가 직접 만들어보는 활동을 통해
김치와 더욱 친숙해지도록 돕고 있습니다. 역사적, 문화적 접근 방식을 통해 한국의 김치가 미국인들과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죠. 이런 노력은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한국 문화까지 쉽게 접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주는데요. 우리는 버지니아주의 한 소도시를 찾았습니다. 익숙한 한국말이 살짝살짝 들리는데요. 이곳은 한국 태권도를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미국에 정착한 지 47년째인 이현곤 씨가 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1세대 K문화를 알린 장본인이죠. 그는 한국의 태권도 문화를 미국에 알리며 버지니아주 의회 선정 훌륭한 시민상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태권도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이 예전과 비교했을 때 많이 달라졌음을 느낀다는데요. 현재 이곳에서 훈련받는 외국인들만 500여 명, 많을 땐 800명에서 1200명까지도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의 도장 한쪽 벽면엔 많은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권도와 더불어 한국의 예절 문화까지 알리기 위해 많은 애를 쓴 이현곤 씨. 그의 노력 덕분에 태권도 문화가 미국에 자리 잡게 되었죠. 오늘은 이현곤 씨 부부가 딸 성희 씨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가장 자신 있는 한국 음식을 대접한다는 성희 씨.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녀가 아주 능숙한 솜씨로 만드는 건 겉절인데요. 김치 만드는 방법을 배운 걸까요? 비빔밥과 곁들일 순두부찌개와 오이 무침을 손수 만들고 한국의 여느 집들처럼 가족들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김치들도 밑반찬으로 준비합니다. 한국의 맛을 그리워하는 아버지를 위해 차려진 밥상. 아이들도 한국 음식을 잘 먹는다고 하는데요. 특히 요 비빔밥이 가족들에게 호불호가 없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취향껏 재료를 넣어 먹는 게 비빔밥의 매력이죠. 온 가족이 성희 씨 덕분에 맛있게 먹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음식이 익숙한 이들에게 한국 음식은 어떤 매력으로 다가올까요? 요즘 아이들이 푹 빠진 건 K-팝인데요. 서툴지만 한국말 가사를 곧잘 따라 부르는 아이들. 할아버지 이현곤 씨는 그 모습이 그저 기특하고 대견합니다. 이렇게 거대한 미국 시장에서 K-푸드가 선전할 수 있었던 데는 문화적 측면, 즉 한류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K-팝과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가 인기를 얻으며 다양한 한식들에 익숙해졌습니다. BTS가 먹었던 곱창집은 줄을 서서 먹을 정도였는데요. K-푸드는 미국 사회에서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바탕이 됐고 삼겹살, 부대찌개, 치킨은 한국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기는 하나의 콘텐츠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 우리나라 교민들을 상대로만 했던 한식당에 외국인들이 잦아지고 비빔밥, 불고기에만 머물렀던 한식이 삼겹살, 떡볶이, 김밥 등 다양하게 알려지며 한식에 대한 관심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특히 한국 냉동만두는 미국의 한 홈쇼핑에서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렸는데요. 만두를 파스티컵, 덤플링이 아닌 우리말 그대로 만두로 사용한 것도 정체성을 살렸다는 의미에서 전략적으로 한몫했죠. 우리나라 한 만두 업체의 경우 미국에서 2020년 한 해 동안 매출 금액만 우리 돈 4천억 원이 넘습니다. 한국의 다양한 간편식들 사이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건 바로 한국 라면입니다.
외국인들이 챌린지까지 하며 한국 라면의 매운맛에 푹 빠졌다고 하는데요.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한국 라면 공장을 찾았습니다. 2005년 설립된 이곳에는 약 700명 정도가 일하고 있다는데요. 최근 라면 소비가 많아지며 연간 생산량은 무려 8억 5천만 개라고 합니다. 이 라면 업체의 지난해 미국 매출은 약 3억 9,500만 달러, 2025년까지 8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라면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에 스며들어 인지도를 높이는 중입니다. 한국 라면이 판매되는 미국의 한 대형마트. 이곳에 오니 한국의 매운맛에 관심을 보이는 미국인들이 많아진 것을 실감할 수 있는데요. 패트릭 씨는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한국 라면을 먹는다고 합니다. 분명 차별화가 있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한국 라면을 좋아하는 또 한 사람. 일명 미국 아재라 불리는 마이클 씨입니다. 그는 동영상 사이트 구독자 수 약 50만 명을 보유한 인기 크리에이터인데요. 그를 만나기 위해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를 찾았습니다. 그는 미군 출신으로 13년간 한국에 머무르며 한국인 세은 씨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그가 한국에서 유명해진 건 한 영상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인의 한국 사랑으로 일약 스타덤까지 오른 마이클 씨. 사실 그가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 음식입니다. 미국에서 살면서 한국 음식을 먹고 물가를 비교하는 콘텐츠를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 구독자들의 반응이 좋다고 하네요. 자칭 면 매니아가 끓여주는 라면의 맛은 좀 다를까요? 매운 걸 잘 못 먹는 아이들을 위해서 곰탕 국물이 베이스인 라면을 준비한 마이클 씨. 라면 스프 가루도 반만 넣어줍니다. 확실히 좀 덜 매워 보이죠? 아이들이 잘 먹는 모습을 보니 마이클 씨가 라면에 일가견이 있다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아이들을 챙기고 난 후 어디론가 가는 마이클 씨. 라면을 잘 끓이는 마이클 씨에게 특별히 부탁을 했다는 영화 속 라면이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의 메인인 라면부터 꼼꼼히 살핍니다. 필요한 재료들을 산 후 서둘러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특별한 손님에게 대접한다는 음식. 바로 기생충에 나왔던 소고기 짜장라면이었군요. 고소한 날달걀까지 더해주는데요. 제법 그럴싸해 보이죠? 두 사람이 안 지는 10년이 훌쩍 넘었다는데요. 조나단 씨 역시 미군 출신으로 한국 생활을 꽤 오래 했다는군요. 영화 속에서 보기만 했던 매운 짜장라면을 먹어보는데요. 한국 라면을 꽤나 먹어봤다는 조나단 씨. 입맛에 맞았을까요? 그렇다면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은 어떨까요? 법무부에 의하면 코로나19 이전 20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국내를 방문했는데요. 그들은 본인들이 했던 다양한 경험들을 SNS에 올리며 그 누구보다 진심으로 한국을 즐기고 있죠. 한 스타트업 회사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지연 씨는 한국에 온 지 벌써 5년째라는군요. 어릴 때부터 한국에 오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그녀는 곧장 실행에 옮겼죠. 현재 대학원생 겸 이곳에서 외국인 상대로 CS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하다 말고 어딜 가는 걸까요? 지연 씨가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K푸드, 바로 요 믹스 커피랍니다. 중국에 살 땐 주로 차를 마셨다는데요. 커피는 한국에 와서 자주 먹게 되었다네요. 특히 한국의 믹스 커피가 그녀의 입맛에 딱 맞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하루에 3잔은 기본으로 마신다는데요. 믹스커피 사랑이 대단하죠? 이 한국의 믹스커피, 한 해 약 82억 스틱이 팔리면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스테디셀러 제품입니다. 그런 믹스커피가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맛있다 하는 한국의 K푸드가 되었다는데요. 한국 드라마에 종종 나와 외국인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던 거죠. 해외 최대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는 한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커피라며 극찬했습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기다리는 점심시간.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지연 씨. 점심시간은 왜 이렇게 빠른 건지. 벌써 일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동료들은 믹스커피를 좋아하는 지연 씨가 신기하기만 합니다. 퇴근길. 무료함을 달래주는 건 먹방 시청입니다. 동료들이 한국 사람 다 되었다고 할 만하죠? 이렇게 먹는 방송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음식을 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중국에서부터 알고 지낸 남동생과 저녁 식사를 한다는데요. 그녀가 준비한 K푸드, 순두부찌개입니다. 숟가락을 들기 전 K-팝 영상을 봐주는 건 기본이라는데요. 이럴 땐 정말 영락없는 한국인이네요. 지연 씨, 밥 다 먹은 거 아니었어요? 또 뭘 먹으려고요? 매운 걸 먹고 나면 생각나는 달달함. 그걸 지연 씨도 알아버렸군요. 재료는 아주 간단합니다. 핫케이크 가루, 달걀, 우유, 그리고 믹스커피만 있으면 되는데요. 재료들을 한 곳에 넣어 잘 섞은 다음 베이킹컵이나 종이컵에 반죽을 붓고 2분간 전자레인지에 돌리기만 하면 간단한 커피빵이 완성됩니다. 처음 먹어보는 커피빵, 맛이 어떤가요? 믹스커피를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빵으로도 활용하는 지연씨. 믹스커피의 영역을 한층 더 넓혔군요. 5년 동안 한국에 살며 더 한국이란 나라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됐다는 지연씨. 지금까지 살펴본 K푸드의 현 주소와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을 살펴봤을 땐 낙관적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문화적 이해가 없는 무분별한 해외 진출은 안 되겠죠. 그렇다면 대한민국 문화 그 자체로 볼 수 있는 한국 음식이 세계로 잘 뻗어나가기 위해선 무엇을 더 생각해봐야 할까요? 전 세계 식품 시장에서 주류를 향해 뻗어나가는 K푸드. 진정한 한식의 세계화를 꿈꾸기 위해선 한류가 이끌어주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음식이 한류의 중심이 되어 이끌어가야 하지 않을까요?